하락 징조 두 편의 영상을 임팩트 있게 올림으로 많은 이들의 원성도 사고 많은 이들의 호기심도 샀던 미즈놀 스텝진들의 앞으로의 플랜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들은 이 하락 징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나갈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앞두고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고요. 날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스텝들이 다 쉬기 때문에 이따 그래도 한 분의 스텝은 저희 라이브 할 때 와서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감사를 드리고요. 자, 날방송으로 갈 텐데 오늘 CNN 비즈니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92, 92. 지난번에 91이었잖아요. 거의 지금 꼭지에 하락으로 내려갈 꼭지에 지금 다다르는 모양새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CNN 뉴스는 못 믿겠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은, 저도 한국의 조중동 신문 안 봐요. 저도 조중동 싫어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거고요.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중동이든 한겨레든 뭐 CNN이든 뭐 팍스든 다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까지 그것 때문에 안 본다는 건 결국 본인 손해입니다. 자, 알아듣게 말씀드렸고, 자, CNN 피어 앤 그리드가 92.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미즈놀에서는 이렇게 하락 징조에 대한 영상을 오늘까지 3편 시리즈로 올릴까요? 오히려 상승한다고 해야지 구독자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오로지 주린이들을 걱정해서 리스크 관리하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개미들이 전쟁터와 같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 죽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업 플랜 B, 플랜 C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플랜 B가 아예 없어요. A밖에 없어요. A밖에. 제가 몇몇 분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좀 봐드렸는데 100% 다 리스크 만빵인 종목들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폭락할 때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거지, 뭐 찬물이래. 재뿌리거나 그럴 목적 전혀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하라는 얘기고요. 자, 곧 하락이 시작이 되니까, 조정이 시작이 되니까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떠나라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총알로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의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줄이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같은 급의 주식일까요? 팔란티어는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테슬라 주식은 샀다 팔았다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해봤자 세금밖에 더 낼 게 없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하락시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높여가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시드를 넓힌다 그러죠. 시드를. 테슬라 같은 주식은 샀다 팔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 같은 주식은 예를 들어서 하락 조정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주워 담아야죠. 길게 봐야죠. 근데 개별주라 그러죠. 또는 조정 장세에 꽉 묶여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시기 들어갔다가 또 언제 빠져나오려고요. 최근에 보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그 박스 강세, 박스권의 보합권이라 그러죠. 박스권에 지금 갇혀가지고 굉장히 이도저도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잖아요. 조정이 온다고 한다고 갑자기 무슨 추풍 낙엽처럼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정 온단다. 91한다. 내일 당장 팔아야지. 조급증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마라톤이다. 자, 여러분의 캘린더에 이 두 가지는 좀 표시해뒀으면 좋겠네요. 12월 14일, 그 다음에 내년 1월 21일.
자, 내년 1월 21일은 언제죠? 무슨 날이죠?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1월 21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는 날에는 주식은 껑충 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은 알고 있지만 상징적인 이 날짜가 주는 파워가 있어요. 1월 21일 전후로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2월 14일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내가 지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날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있는 날이에요. 자, 이때 어떠한 투표 결과 무난하게 바이든이 되는 쪽으로 나오죠. 미국의 선거제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얼마 남았죠? 16일 남았네요. 그쵸? 미국 주식은 오를 겁니다. 이런 날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캘린더에 딱딱딱딱 적어 두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미주놀 스텝진들의 지금 비법을 조금씩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오늘 사실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하락장을 조심하라. 조정이 온다. 하락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쵸,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 허무하다. 그쵸? 저희 미즈노는 여전히 70대 30이라고 말씀드렸죠. 30이 스탁, 70이 총알 비중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혹은 되게 받죠. 요즘 시장 핫하잖아요. 그러면 6대4 아니야, 우린 좀 프로니까 5대5 이렇게 하고 저는 충동은 좀 받지만 그 유혹을 계속 누르면서 지금 30 밑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30 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자신 있는 분들은 뭐 5대5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되고, 개미들 70대 30, 어떤 분들은 아예 80대 20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나쁘지 않다고 보냐면 우리의 전략은 그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꼭대기까지 왔죠. 그쵸? 92까지 왔죠.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 윤리적인 잣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곤란해요. 주식만 얘기합시다. 주식만. 지난 3월과 같은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정말 장땡이죠. 지난 3월. 그때는 어떤 주식을 샀어도 정말 다 올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겨울 됐고 3차 코로나 확산이고. 근데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데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천운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냐면요,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사람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호재의 날은 결코 그날이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시는 거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여러 주식이 쉽게 주지 않는, 주더라도 한 박자 쉬고 주는, 그쵸?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그리고 백신도 없었던 코로나, 그리고 너무 그 전에 태평성대였던 상태에서 맞이했던 코로나였기 때문에 저렇게 폭락했던 거지, 지금은 저희가 1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백신도 거의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맞으면은 백신 맞은 사람들 오히려 사망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또 모를까. 그리고 오늘 아침 통키 뉴스 때 얘기한 대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진짜 전쟁의 사건, 전쟁 측발의 이기들이 일어나면 모를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죠. 되게 낮죠. 왜냐하면 이란을 비롯해서 북한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짤까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참 낮죠. 새로운 미국 대통령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만큼 배포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엔 별로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참 낮지만, 근데 가능성이 낮은 거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 나왔을 때 그러한 심각한 부작용, 맞자마자 바로 죽는다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피어 앤 그리드가 보여주는 이 모습, 그리고 많은 지금 핫하게 타오르고 있는 주식장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미 급하게 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경제 보조 지표들의 사인. 저희 미주놀은 철저하게 그쵸 데이터화된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의 저희의 시스템 자체가 주식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속한 본사의 뭐 비즈니스 플랜조차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1월 21일 그러니까는 제 사견임을 전제로 했을 때 12월부터 내년 1월 20일 사이에 조정이 한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1일 이후에 한번 크게 갔다가 2월이나 3월 정도의 조정이 한 번 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으로 했을 때 1번과 2번의 조정이 언제 더 크게 올지는 아직은 가늠하기 힘들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을 극복하고 더 큰 대세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그 대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의 나스닥의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보이시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에서 IMF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셨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더 유명한 분이라는 거 제가 미국 와서 알았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IMF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요. IMF의 구조조정을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당시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을 했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IMF를 소환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들을 보니까 IMF 터지고 난 이후에 DJ 정부의 내각을 보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제 촉입니다. 제 촉. 특별히 저는 주목하는 사람은 부통령으로 지금 이번에 된 우리 해리스. 저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이따 이 영상 끝부분에 제가 좀 더 해리스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 하나 보이실까요? 자, 보시면 이게 일명 바이든의 사람들이에요. 바이든과 함께, 바이든이 정치 인생이 40년 훨씬 넘죠? 한 60년 가까이 되지 않나? 이 바이든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굉장히 있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그렇죠.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버니 샌더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자, 저 두 사람은요, 민주당에서도 더 왼쪽에 있는 분이세요.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한국의 고 노회찬 의원하고 정치적 노선과 이미지가 참 비슷한 분이시고,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참 인기가 많죠. 아니, 젊은이들한테 참 인기가 많죠. 젊은이들한테. 그 다음에 왼쪽에 저 워런, 저분 같은 경우도 심상정 같은 분이세요. 아, 너무 쉽게 얘기하나? 저 워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엘리자베스 워런, 저 여인이, 이번에 유력한, 재무부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 현지에서는 저분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의 정책들, 공약들이 바이든의 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저분 작품이거든요. 뭐 같이 문헌하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그쵸. 재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이 됐죠? 저 여인이 아니라 옐런. 지난번에 임명이 되는 날 뉴욕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환영의 인사거든요. 그 영상 지난번에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버니가 이번에 임명이 될 줄 알았어요. 1차 내각에. 근데 버니를 1차 내각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뭐 국무부 장관이나 이쪽에. 저는 이번 내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딱 느꼈냐면 기대 이상으로 잘 짜는데
기대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 반쪽이 나 있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잘 이렇게 뒤돌아오게 하는데 누구의 작품일까요? 알아보고자 했지만 누구의 작품인지는 유추만 되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감히 이것을 해리스의 작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해리스 종목을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바이든의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디디디 그랬더니 진짜 미주노 가족들의 상상도 분이 해리스의 주식을 찾아서 하시면서 잘 모르니까 저희한테도 SOS를 청하시던데 해리스 여인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 부통령. 제가 조금 관상을 볼 줄 아는데요. 정말 IMF 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보는 느낌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정장, 하락장을 대비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들은 아무리 하락장이 예비돼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상승 추세가 꺾일 때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바닥을 확인하고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미국 주식장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잘못 사도 버티면은 다 회복이 되는 장이었어요. 버티는데 회복이 안 되는 종목이 있다고요? 진짜 사지 말았어야 될 종목이죠. 그렇죠? 근데 하락장일 때는 버티면 더 내려가죠. 버티면 안 되고요. 손절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반등이 줄 때 정리를 하시든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쵸? 한 장 더, 또 한 장 더. 미국 사진이고요. LA 사진이고요. 일명 놀시리즈 사진인데요. 놀시리즈라고 저 샌프란도 밸리의 한 시 이름이에요. 시선이라고 한국에서 유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놀시리즈 한인타운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가면 곳인데, 저기에 1994년에 빅원 큰 지진이 온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뉴스, 한국의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와, 고속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근데 막상 미국에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또 공교롭게 그쪽에서 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쪽 놀시리지 지진 때 거기 살았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보통 영화 속에서 지진은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잡고 해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한밤중에 지진이 났는데 좌우 상하로 막 360도로 흔들리더래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폴리스 절대 안 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다가왔던 놀시리즈 지진 때문에 집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버린 집들을 줍 줍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줍는 건 아니죠. 헐값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주이씨들이었어요. 유태인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그들은 버리고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됐던 집들을 주워가지고 그 이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이씨들은 돈 냄새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촉이 있어요. 주이씨들은. 제가 그 주이씨들의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때 제 회사를 주이씨 그 주인 있는 지독한 주이씨 건물에 일부러 제가 새든 정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랬더니 정말 돈 냄새만큼은 좀 정말 자린고비 수전노란 욕을 먹을 만치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뭐 워커홀릭은 당연한 거고. 그때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공 1기를 상대로 좀 강의하는 것 같네. 저희 미즈놀이 총알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렇게 깊은 장이 올 때 주식들처럼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그쵸, 지난 3, 4월 때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지난 3, 4월 코로나 조정 때 어떠한 종목들이 이끌었죠? 그 종목들 같이 깊은 조정에서 바닥을 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았다가 저희들은 이미 다 캐치가 됐습니다. 그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징조 조정장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어저께 방금 전에 올린 뭐죠? 공매도 영상도 나왔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 공매도 세력들의 저격으로 인해서 큰 매수의 기회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계속 공매도를 바랄 수는 없죠.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느라고 덮어두었던 이제 민낯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어느 나라든 지지도와 인기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번은 선거도 역대 최고였지만 내년 1월 21일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에 거는 미국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를 능가할 정도로 최고로 달할 거예요. 최고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힘에 입입어서 어찌됐든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길어봤자 4년이에요. 나이가 있어서. 짧으면 임기 전에도 뭐 어떻게 될 수 있을 거고, 치매 증상이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쵸? 걱정이 돼요. 전 세계가 보는 1월 20일날 취임식 때 그 증상 나타나면 너무 걱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는 역대 그 어떤 부통령보다도 막강한 지지와 파워와 리더십이 발휘되는 해리스한테로 몰리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4년의 임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4년 또 나온다는 건 거의 힘들지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정도 하셨으면 됐지. 그럼 4년 이후에 민주당이 8년을 쭉 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 이번 내년부터의 4년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키포인트는 뭐다? 경제다. 경제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따라서 무난하게 또 한 번 더 연임하느냐. 연임할 때는 해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통령으로서. 저희는 그쪽에 저희의 촉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로드맵을 짜고 여러분들 플랜을 잡아가야지만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정말 미국에서 이곳 현지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흑인 인도계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의 아버지를 둔 이민자 가정의 자손으로 그녀는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미 미국의 언론에서는 그가 부통령이 후보로 당선되던 날 대통령 당선자보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해리스에 대해서 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해리스 당선자는 1964년생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주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어머니는 인도 출신으로 UC 버클리에서 공부한 유방암 전문가셨고요.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역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DNA가 참 뛰어나네요. 여러분, 인도와 자메이카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UC 버클리까지 유학을 와가지고 학위를 따고 박사와 의사가 될 정도였으면 그 나라에서 천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천재 DNA를 물려받은 거네요. 자, 해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회 인권 활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흑인 명문대로 알려진 하워드대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헤이스팅 로스쿨에서 졸업하게 되고요.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가 되고요. 2004년 벌써 16년 전부터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의 여성 흑인 법무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죠. 유세 활동 내내 불리할 수도 있는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치티스라고 소개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성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인디안 언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디언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괜찮겠느냐 라는 말로 공격했을 때, 또는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 의원이 카메라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정말 유치한 행동을 했죠. 그의 이제 소수자성을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해리스는 맞받아치죠. 비열하다, 치사하다, 여장부입니다. 물러서지 않았죠. 캔버스화를 신고 유세 때 춤을 추는 등 젊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민주당의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77세의 백인 남성이라 해도 해리스의 당선은 미국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곳 미국 현지에서 해리스에게 거는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교수인 엠마리 슬로터는 그가 부통령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영감을 주겠지만 그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며, 바이든이 치유자이자 통합자로서 역할이라면 해리스는 직접 다리를 만드는 사람, 브릿지 빌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제니퍼 로레스 버지니아대 정치학 교수는 여성 후보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무너졌다면서 해리스는 미국 정치의 얼굴을 바꿀 잠재력이 있고 그의 선출은 미국인들이 여성을 기꺼이 뽑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NN은 해리스에게는 성별과 인종을 넘어서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서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힐러리하고는 또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든이 고령이고 해리스가 법조인과 법조 상원 의원, 이건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죠.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가 이전의 부통령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실세 부통령이 될 거라는 분석이 이곳 미국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때 해리스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자, 해리스 당선자가 당선자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금도 감동적인 말이죠. 저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지만 제가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해리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너가 가는 길이 최초가 되더라도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해라. 생전에 고인이 되셨죠. 딸에게 강조한 말이기도 한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부통령이 아니라 지금 해리스가 이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지금 레이더망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데,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4년 후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총력을 기울일 거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각 인선이 상상을 뛰어넘어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에게 기대는 기대감. 그래서 저희 미주놀은 2021년 지금부터 다가올 조정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2021년, 2022년, 2023년에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강한 상승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정말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기 회복이 V자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저희 미주놀은 저희 인트로 영상에서도 항상 나오지만, 첫 번째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두 번째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을 기억해라. 철저하게 우량주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꾸준한 수익, 큰 욕심이 아니라 조금씩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따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